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2회차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소방본부,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라고 했어요. 소방본부는 시도지사 직속입니다. 시도지사 직속 해가지고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속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소방청은 국가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 시도마다 소방본부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소방서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소방기관의 설치,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방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지사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고성 산불이 났을 때 아주 대규모 산불이 났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각 시도의 소방본부를 다 동원을 시킨 뭐 그런 때도 있었죠. 그리고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다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소방관들이 지방공무원이었어요. 지방공무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때도 뭐 소방청은 국가직이었고 나머지 소방본부나 소방서나 이런 분들은 다 지방직이었어요. 그런데 국가직으로 전환은 했지만 아직은 조금 애매한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좀 애매한 그런 뭐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국가직으로 전환은 한 거고요. 42번 사료위험물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언금이란 주의사항 표시를 하는 게시판을 설치할 경우 게시판의 색상은 화기언금이면 화기니까 빨간색이죠. 그래가지고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 한번 쭉 한번 보면 위험물 제조소는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60cm 30cm 이상이라고 그랬죠. 60cm 30cm 가로 세로는 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세우든 뭐 눕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얘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재를 보고 있으면 교재 색깔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그 밑에 이제 주의사항 표지가 있죠. 이렇게 주의사항 표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화기언금이면 화기언금 또는 화기주의 마찬가지죠. 얘네 화기가 들어갔으니까 적색 바탕에 그리고 얘는 백색 문자. 여기서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틀립니다. 문자 색깔이 여기는 흑문이고 여기는 백문으로 바뀌는 거죠. 그 이게 화기언금이 아니라 물기언금이면 물기니까 파란색이죠.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주의사항 표지한 게시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암기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43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업에서는 33짜리가 가장 센데 그게 등록을 안 하고 업무한 사람이에요. 33입니다. 시설업. 자, 이렇게 해서 33짜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11짜리를 보면 다 업무를 하면서 뭐 업무를 잘못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사업에서는 그래서 33짜리는 등록하는 거 하나고 나머지는 그냥 11 찍으면 돼요. 공사업에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44번 유배를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이 위험물의 혼재는 그림을 쭉 한번 그려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쭉 그은 다음에 1, 2, 3, 4, 5, 6 밑으로도 1, 2, 3, 4, 5, 6 긋고 자,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하나 긋죠. 이렇게 쭉 그어요. 이거 왜 그어? 1류하고 1류는 똑같은 건데 만나면 뭐해? 2류하고 2류도 의미 없죠? 3류하고 3류도 의미 없고 4류하고 4류도 의미 없으니까 쭉 긋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동그라미를 쭉 대각선으로 칩니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죠. 동그라미를 대각선으로 쭉 쳐서 얘네는 혼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류가 기준이에요. 4류를 기준으로 봅니다. 4류 이렇게 봤을 때 4류 이렇게 쭉 봤죠. 지금 보고 있을 때 4류가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 위아래로 하나씩 동그라미를 쳐요. 그럼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여기는 못 치는 거니까 여기는 사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요. 또 가로로 봤을 때 쭉 봐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혼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니다. 1류하고 2류 1류하고 2류는 여기서 1류하고 2류 안 되죠. 혼재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류하고 3류 2류하고 3류 혼재 안 되네요. 그 다음에 3류하고 4류 3류하고 4류 혼재 되죠. 혼재 됩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 3류하고 4류 혼재 되죠. 자, 그래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류하고 6류 5류하고 6류 안 되죠. 이렇게 봤을 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이거 그리는 방법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쭉 긋고 4류를 중심으로 해서 한 개씩 위아래 한 개씩 좌우로 한 개씩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대부분 4류가 가장 혼재되는 게 많잖아요. 4류는 2류, 3류, 5류 이렇게 혼재가 되죠. 3개씩이나 혼재가 되잖아요. 근데 5류 같은 경우는 2개, 6류는 하나 뭐 이런 식으로 2류도 2개, 1류는 하나 뭐 이렇잖아요. 확률이 4류가 가장 높은 거죠. 4류가 들어간 게. 그래서 여기서 4류가 들어간 거는 3번밖에 없네요. 이럴 때는 그냥 모르면 그냥 무턱대고 4류를 찾는 거죠. 그렇다고 그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표 그리는 걸 숙지를 합니다. 45번 상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시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기준은 소방용수시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이니까 주상공이죠. 주상공 같은 경우에 자, 소화전이라고 하면 소화전 하나 박으면 그로부터 얼마? 100m죠. 100m. 100m 반경 안에 이 소화전이 커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 박으면 100m까지 이 소화전이 이렇게 커버하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기타 지역은 140m까지 소화전이 커버하고요. 소화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급저죠.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다시 한번 모호합니다. 공통기준 지금 한 주상공은 수평거리 100m, 기타는 140m,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에는 소급저가 있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이렇게 있을 때 소화전은 지하식 또는 지상식이고 소방호스 65mm짜리가 들어가니까 연결금속구도 당연히 65mm입니다. 그리고 급수탑 많이 나오죠. 이것도 배관구형 100mm 그리고 개폐밸브 높이 1.5에서 1.7 수치가 특이하니까 잘 외워놓아야 돼요. 그리고 저수조의 설치 기준 4.5 이하죠. 이하 깊이가 너무 깊으면 소방차가 바로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흡수 부분은 0.5m 이상이죠. 이상. 그리고 흡수관 투입구 60cm 암기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흡수해야 되고. 46번 종합점검 실시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 물분무 등소화 설비에서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 등소화 설비만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고, 호스릴은 제외하네요. 그리고 설치된 연면적 몇, 물분무 등은 5천이죠. 스프링클러는 몽땅. 그러니까 여기는 5천이 되는 겁니다. 5천. 5천일 때 호스릴 제외합니다. 호스릴 물분무 등은 종합을 안 한다. 그리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한 것도 종합점검을 안 한다. 종합점검 다시 한번 봅니다. 소방서의 작동점검을 포함한다. 포함해요. 종합이 큰 거죠. 작동보다. 그 작동 같은 경우는 소방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야 잘 되는지 보는 거고, 그러면 종합은 작동을 포함하니까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작동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화재안전기준이나 기타 법령에 잘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는 몽땅, 지금 물모먼 등은 5천, 호스릴 제외, 위험물 제조 제외. 그리고 재현설비가 설치된 터널,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2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공공기관도 좀 나오죠.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옥자, 옥내소화전, 자탐. 점검자는 일단은 점검업자 중에 점검업을 차린 그 회사에서 나오면 관리사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인력도 같이 나오죠. 그리고 관리사 1명에 보조인력 2명이 1단위라고 그랬어요. 점검인력 1단위.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및 기술사. 내가 그 회사의 안전관리자, 또 그 건물의 안전관리자면 기술사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거. 관리사는 당연히 할 수 있고 기술사도
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점검 횟수는 연 1회 하는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반기당 1회니까 1년에 2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47번 다음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소방 대상물이랑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메어둔 것 제외. 메어둔 것만 해당이죠. 틀렸네. 항구에 메어둔 것만 해당이니까 틀렸어 이건. 관계 1은 소방 대상물의 소관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점유 예정자는 뭐 예정자가 왜 들어가요? 틀렸죠. 그리고 소방대란 공무용, 소방 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이거 맞네. 3번이 맞네요. 4번 소방대장이란 화재, 재해,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맞죠? 근데 소방서장은 제외한다? 소방서장 본부장 중에 자기 관할 지역에서 불나면 거기서 그 활동을, 소방 활동을 지휘하면 그분이 소방대장이 되는 겁니다. 소방서장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서장 본부장 중에 대장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48번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복합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최소 몇 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가?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라면, 자, 이렇게 뭐 대충 크게 이렇게 있다라면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뭐 그게 그래요. 여기 관리사무소, 이 위에는 아파트라고 하고 공동주택, 그리고 밑에는 뭐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이렇게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으면 여기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고 여기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런 펌프나 이런 것들이 하나를 사용해 가지고, 자, 결론은 뼈대가 같기 때문에 따로따로 관리하면 이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런 때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둬가지고 관리를 한다. 그런 대상들은 11층 이상, 복합건축물이면 지하층을 제외하고 11층 이상인 거,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지하가, 여기서는 지하상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소매 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에는 총괄 소방안전관리자를 둔다. 이렇게 돼 있죠. 답은 11층입니다. 지하층 제외예요. 지하층 포함이라 해가지고도 자주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제외라는 거 확실히 기억해 놓습니다. 49번 특수가해물의 저장 취급 기준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석탄, 목탄류는 제외하고 쌓는 높이 몇 이하, 쌓는 부분 면적 몇 이하. 저 이건 뭐 아무것도 없네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살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석탄, 목탄도 제외하면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 쌓는 높이 10m 이하, 그리고 쌓는 면적 50제곱미터 이하. 그죠? 10에 50. 답은 4번이 됩니다. 잘 내워놔야죠. 아주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에 50이 나왔고요. 살수설비가 없을 때 석탄, 목탄이면 200이 되죠. 그런데 살수설비나 대형 소화기를 설치하면 높이는 더 완화가 되니까, 잘 끌 수 있으니까 조금 완화시켜줘서 15m가 되고 기본은 200이 되죠. 석탄, 목탄은 300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암기해 주세요. 잘 출 때 되니까. 상당히 헷갈립니다. 50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탐 2차에서도 좀 나오죠. 이 부분은 공장, 창고, 시설 500배 이상의 특수가해물 500배 맞아요. 자탐에서. 그리고 지하가는 스프링클러나 자탐이나 다 1000이죠. 1000제곱미터 틀렸어요. 이거 2번이 틀렸습니다.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맞죠? 100명 미만이면 자탐이 아니고 뭐 달아요?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달죠. 장례시설 복합건축물 600. 자, 여기가 600 근육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죠. 보면 노사, 근육, 문천, 교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외웠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는 못 외우고요. 솔직히 문제마다 그냥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탐 그냥 각계격파 해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머리가 좋으신 분은 조금 더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삼류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삼류위험물 칼라, 알리, 황린, 칼라, 나트륨 여기 들어가죠. 칼륨, 나트륨, 알킬, 알미늄, 알킬, 리튬 여기가 삼류위험물입니다.
그리고 염소산 염류, 뭐뭐산 금속 이런 것들은 인류위험물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무기과산화물 이것도 인류위험물에 해당하죠. 그리고 유기는 오류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 뭐 기본이긴 한데 인류에서 육류를 내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죠. 삼류위험물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칼라, 알리, 황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2, 5, 3 뒤로 가면 이렇게 칼라, 알리, 황, 알토유, 그리고 수인탄 이렇게 해서 여기서 1, 2, 5, 3 이렇게 지정수량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을 공부하셨으면 조금 편한데 소방망 하시는 분들은 위험물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안 보고 많이 나오지 않는데 가끔 나오는 것이 저런 걸 고르라고 하면 상당히 피곤하죠. 종합적으로 전체 인류에서 육류 위험물을 싹 외운 위험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서비스 문제예요. 저런 거는 위험물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관리사 공부를 하거나 또는 기술사를 공부하면 뭐 최소한 인류 육류는 다 외우죠. 그리고 기능장을 따면 더 좋고 위험물 기능장. 52번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방염에서는 두 가지 외운다고 그랬어요. 딱 아파트 제외, 수영장 제외. 그럼 여기서 아닌 것 찾으면 아파트나 수영장이 있나 보면 되죠. 여기 아파트 있네. 이게 답이네. 그래서 여기 수영장 제외, 아파트 제외. 이거 이외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방염은. 53번 무창증으로 판정하기 위한 계고부가 갖추어야 될 요건으로 틀린 것은 계고부 파도 창 높지 쉽게 파괴되어야 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창살 도로 창문, 그리고 높이 1.2m 이내, 그리고 파도참 높이 지름 50cm죠. 이거 계고부가 이게 바닥이고 계고부가 여기에 있으면 이 높이는 1.2m 이하고 여기에 지름 50cm 이내의 원이 내접한다. 50cm 이내의 원이 내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1번이 틀렸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즘은 이게 뭐 좀 뜸하긴 뜸한데 자주 나올 땐 자주 나왔었어요. 예전에. 자, 일단은 무창증은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 자, 이런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이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은 창이 없다라는 개념의 무창층이에요.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고 30분의 1 정도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름 50cm, 금방 한 1.2. 그리고 도로, 창살 쉽게 부수거나, 이게 옛날에는 쉽게 파괴하거나 이렇게 돼서 저는 창, 높지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외워주세요. 54번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의 영업 범위에 대한 기준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공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반이니까 연면적 3만이죠. 설계나 갑니다. 자, 일반은 3만 미만만 할 수 있고 그 위에는 전문이어야 돼요. 전문은 범위가 없고 다 할 수가 있고 일반으로 내면 3만 미만만 할 수 있습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만이죠. 만.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공장은 만, 기본은 3만. 공장은 더 레벨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 넘으면 전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갑이든 설계든. 자, 이렇게 여기에 3만, 공장은 만입니다. 그래서 전문업을 내야 됩니다. 그거 이상 하려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건축물 등의 범위 기준이 아닌 것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사, 학백, 노이, 차이, 기이, 지무, 150, 공백. 이거 있죠. 여기서 한번 찾아봅니다. 노이자시설 200이죠. 벌써 틀렸네. 이건 틀렸어요. 두 번째, 지무 150, 이거 맞죠? 세 번째, 차고주차장 200 맞네요.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이거 밑에 있는데 의료시설 뭐 이런 것들은 300이 엄청나게 중요한 수치입니다. 300.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했으니까 답은 이것만 외우고 있다라면 1번이 틀렸다는 걸 다른 거 안 봐도 찾아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꼭 좀 외워주세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 지무 150 공배까지. 56번 다음 중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하는 소방신호. 소방신호의 종류는 4가지가 있었어요. 경, 발, 해, 훈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경이 뭐예요? 경계신호죠. 이게 위험을 경보할 때 경보신호가 아니고 경계신호라고 그랬어요. 자, 주의해야 됩니다. 경보신호가 아니에요. 경계신호예요. 경계신호, 발화신호, 경발해, 해제신호, 훈련신호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경계신호는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화재 위험 경보시에 발령을 합니다. 발화신호는 당연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하는 거고요. 해제신호는 끝냈을 때, 그리고 훈련신호는 훈련할 때 이렇게 하는 신호죠. 그래서 신호 방법은 딴 건 못 외워도 반드시 발화신호는 암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발화신호 타종으로 때릴 때는 난타, 그냥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거죠. 그리고 사이렌 같은 경우는 553,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꼭 좀 외워주세요. 2가지 난타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웬만한 건 맞출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한 90%, 이 문제가 나온다면 90%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57번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사항 중 보일러에 경유, 등유 등의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액체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몇 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되는가? 여기에 탱크가 있고 기름 탱크가 있고 여기에 보일러가 있다. 그러면 최소 얼마 거리를 둔다? 1m 이상 거리를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탱크에서 여기 0.5m 이내에 개폐 밸브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인을 설치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0.5는 밸브까지의 거리고요. 여기서 이거와 이거의 거리는 1m죠. 1m. 지금 물어본 거는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니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1m. 자, 이 부분 다 암기를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거 58번 소방본부장 서장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무조건 며칠이에요? 10일이지. 교육훈련은 그 어떤 것도 교육훈련은 10일, 조사는 7일. 10일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자, 불시교육 한번 볼까요? 불시교육훈련. 원래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는 훈련을 누가 시켜요? 관계인이 근무자 및 거주자한테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시키죠. 그때 감독은 누가 해요? 소방본부장 서장이 지도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 및 교육은 연 1회 이상 하고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소방서장 본부장에게 교육 결과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2년간 보관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 인원, 불특정 인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위험할 것 같은 그런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서장 본부장이 불시에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일 전에 그러려면 통보를 해준다는 얘기죠. 불시 소방시설. 그리고 할 수 있는 불시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거는 의료시설 같은 경우 화재가 나면 상당히 인명피해가 많죠. 불특정 다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환자가 못 걸어 다니는 환자도 많고,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여기도 그렇고요. 노의자 시설도 사고가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이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서장이 지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 중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이건 뭐 거의 90% 이 문제라고 그랬죠. 답이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류는 방염할 필요가 없는데, 방염을 해야 되는데 2mm 미만의 벽지류는 방염을 해야 되는데 종이류는 제외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종이벽지는 방염을 할 필요가 없다. 2mm 미만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있고,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류 방염해야 돼요. 실크 벽지 같은 거 방염해야 돼. 근데 종이벽지류는 제외하고요. 그러면 종이벽지는 2mm 이상부터는 방염을 해야 됩니다. 60번.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이남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자, 일반 취급소 및 제조소. 우리 예방규정을 정하는 거, 예방규정. 체, 외, 내, 탱, 암, 이. 이거였죠? 그래가지고, 제조소 10배. 10배인데, 지정수량 10배 이상. 여기에는 일반 취급소도 마찬가지죠? 제조소하고 일반 취급소는 거의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100배, 150배, 200배.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는 지정수량 10배면 예방규정을 정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특수이남을 10배 이상이면 예방규정 정해야 됩니다. 이거 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 탱크에 주입하는 일을 하는 취급소. 자, 이것도 정해야 돼요. 20배니까. 그리고 지정수량 15배 이상의 알코올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이것도 10배 이상이니까 정합니다. 그런데 자, 3번 같은 경우에 지정수량 40배의 삼석유를 용기에 옮겨 담는 거, 용기에 옮겨 담는 이런 것들 중에서는 1석유류와 알코올류를 빼고 나머지들은 지정수량 50배 이상이면 예방규정을 정하고 그 밑에는 예방규정을 안 정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이 상당히 깊은 곳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나오면 이게 나왔었지. 그죠? 우리 문제가 나오면 이 부분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리고 여기를 보면 다만 사료유험물, 특수이남을 제외하고 사료유험물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것들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여기 이 부분 빼고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버너 등하고 옮겨 담는 거 이런 것들 중에서 제외하는 거죠. 50배 이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50배 이하의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를 제외했어. 얘 예방규정 안 정해. 근데 얘도 50배 이하고 얘도 50배 이하인데 얘네는 왜 정하냐? 근데 여기서 보면 얘네는 일석유류나 알코올류는 10배 이하인 거는 10배 이하는 예방규정 안 정해도 되고 10배가 넘으면 정해야 됩니다. 특수이남은 당연히 정해야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답을 내오는 거죠. 이런 거는. 자, 그래서 60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